이게 점수표입니다. 보이세요? 판매 점수가 4점부터 3점, 5점, 5점, 2점, 5점, 0.5점 있고 리뷰 점수가 5점, 5점, 3점, 5점 이렇게 되고 클릭 점수가 있고 최신성 점수가 3점 있는 거예요. 관세 8%가 깎여서 왔는데 원산지 이게 안 깎였다? 누가 먹었다? 배송대행 업체가 먹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 무료 가기 수강자분들한테는 상품 지수표를 무상 제공해드립니다. 이게 3페이지에서 사실 1페이지 뭐 16위, 6위, 3위, 10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한 3일이면 쉽게 올라간다. 총 전환 매출은 6천만 원인데요. 구매 완료 전환 매출이 2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장바구니에 얼마가 담겨 있냐? 5,850만 원은 그냥 장바구니에만 담겨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약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매출들이 담겨 있는데 이거를 더 전환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플러스 스토어 도입 이후에 지금 노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순위 로직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당연히 아직까지는 제일 상단에 이제 파워링크가 뜹니다. 근데 나중에 플러스스토어 앱이 별도로 분리가 되면은 이 파워링크 이제 못 보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뜨고 있고 PC 기준으로는 이제 웬만한 키워드들은 이제 10개 구자, 그 다음에 모바일 기준으로는 5개 구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비교가 그 아래 대부분 많이 떠요. 근데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옛날 그 네이버 쇼핑이 지금은 가격 비교라는 이름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PC가 이제 8개 구자, 모바일이 7개 구자인데요. 요거는 한 8, 90%의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요렇게 떠요. 아까 제이미 님이 당당하게 4개 구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건 아주 조선시대에 노출되는 구자 개수였고 지금은 모바일 기준으로 한 7개 구자인데 이게 그 차이는 좀 있어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 뭐 패션 쪽 관련된 제품이다. 아까 제이미님이 상단에만 순위를 박아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좀 찾기 위해 스크롤이 좀 많이 내려가는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노출 구자가 10개에서 12개까지도 통합 검색에 노출이 됩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니트 검색을 했을 때 보면 광고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뜨고 그 다음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뜨고요. 남자 반팔티 요런 이제 패션 계통 것들은 좀 많이 떠요. 그래서 내가 순위를 결정을 할 때 내가 나중에 순위를 어느 정도의 위치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요런 계열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 비용을 내고 상단에 꽂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한 키워드는 모바일 기준으로 한 7개 구자, 그 다음에 광고는 PC 기준으로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고요. 모바일 기준으로는 또 2개에서 3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4개 구자가 광고 구자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 가격 비교 밑에 이제 플러스 스토어가 생겼죠. 근데 이게 구자 수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6개 구자가 있었고 지금은 4개 구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PC랑 모바일이 다 똑같아요. 패션 쪽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개 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네이버 쇼핑에 광고를 노출시키고 있을 때 무조건 1등 정도를 해야 할 입찰가를 걸어놔야 플러스스토어 통합 검색 페이지에 광고가 내 광고가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너무 가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포유 영역이 삭제됐어요. 요거는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 제 유튜브 댓글에도 올려놨던 얘기입니다. 11월 11일자에 네이버 쇼핑 포유 영역은 없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1일날 없어진 건 아니었고 네이버가 좀 딜레이 시켰어요. 한 10일 정도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11월 21일자로부터 기존 네이버 포유 영역은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 이건 좀 쓰레기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좀 없어지고 요 부분이 어디로 갔냐면 플러스 스토어 안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스토어 메인 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은 중간에 이 포유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유 영역은 이 포유라는 탭에도 뜨지만 이 플러스 스토어 메인 홈에 보면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관심 있게 봤던 상품으로 해서 요 쪼매난 동그라미 아이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또 뜨기도 해요. 여기 외에도 마찬가지 홈
화면에서 메인 화면이죠. 스크롤을 계속 내리면은 즐거움을 더하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많이 관심을 보였던 스토어의 상품들이 자주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말 그대로 플러스토어 지면에 들어가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았을 때에 노출되는 구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토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고객들도 있잖아요. 이때에도 이제 포유 영역이 노출이 되는데 여기도 두 가지 형태로 노출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땡땡님을 위한 맞춤 상품 으로 노출이 되고 내가 클릭한 제품, 구매한 제품, 찜한 제품,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 이거 옛날 포유랑 거의 똑같죠. 요 제품들이 제일 상단에, 내가 검색한 키워드의 제일 상단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노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형태로도 노출이 됩니다. 땡땡님을 위한 브랜드 혜택이라고도 노출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내가 지금 습식사료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습식사료를 검색을 하고 내가 첫 번째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거나 두 번째로 습식사료를 나는 검색을 했는데 이 카테고리로 내가 클릭 또는 반응을 보인 상품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 나의 행동 패턴을 읽어갈 수 없을 때는 그냥 땡땡님을 위한 브랜드 혜택이라고 해서 브랜드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습식사료를 검색을 하고 밑에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특정 요 달과 고양이 나무라는 업체의 상품을 클릭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검색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동비깨비님을 위한 맞춤 상품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클릭한 아까 달과 고양이 나무의 요 제품이 제일 뜨는 거죠. 제일 앞자리에. 근데 여기에 뜰 때에도 예전 포유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뜹니다. 예전 포유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가 제일 우선이었고 그 다음은 클릭, 그 다음 찜 뭐 이런 순서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클릭, 구매, 뭐 찜, 장바구니 이게 약간 랜덤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클릭한 제품이 아니고 한 17일 전에 클릭한 제품이 제일 1등으로 뜰 때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단 포유 자리는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순위 로직을 한번 볼게요. 자, 기존의 네이버 쇼핑, 지금은 가격 비교죠. 구 네이버 쇼핑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아까 이 부분은 제이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클릭수,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리뷰 최신성, 요게 사실 순위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가장 크다인데 여기에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좀 반영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이 선호도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러스 스토어는 아직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용자 성별이랑 연령으로 크게 나눠 놓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개인화 지면으로 바꿀 거예요. 네이버가 이거를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호도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사실 리뷰 인기도입니다. 플러스 스토어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7일간 발생한 클릭수였는데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일의 클릭수를 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수를 봤을 때도 보통 기존에는 2일, 7일, 30일 요 기준으로 네이버가 순위를 책정을 했었는데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최근 1일의 판매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검색 결과 외에 지면, 프로모션, 기획전 여기에서 발생한 판매 점수도 검색 랭킹 인기도 판매 지수로 이제 합산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예를 들어 뭐 쇼핑 라이브, 기획전 여기에서 발생한 매출은 안 잡아줬어요. 순위에 안 넣어줬다고요. 그런데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 결과 외의 지면, 말 그대로 비검색 영역의 지면도 순위를 올려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 인기도입니다. 아까 전에는 리뷰 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늘어난 게 리뷰 평점이죠. 그게 이제 리뷰 인기도인데 기존에는 단순 리뷰 수만 만점 몇 개라고요? 1000개. 근데 1000개 플러스 이제 평점도 플러스 스토어에는 같이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최신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기존 가격 비교보다 플러스 스토어에서 신상품을 조금 더 많이 가점을 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순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최근 1일 클릭수 판매수를 다 반영을 시켜버리고 검색 결과 외의 지면
점수도 다 짬뽕을 해가지고 넣어버리기 때문에 순위가 그냥 획획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플러스 스토어에 지금 몇인데 갑자기 막 10몇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확 올라오고 이런 순위 변동성이 지금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심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최신성에 대한 가점이 아까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뷰에 대한 점수도 이제 세분화가 됐죠. 단순 리뷰 수가 아니라 이제 평점까지도 같이 보도록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적용을 좀 시켜야 되냐면 기존의 이제 네이버 쇼핑이랑은 개별 로직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입이랑 구매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 들어와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내 상품을 찾아서 클릭해서 구매를 했을 때는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점수를 못 먹습니다. 말 그대로 출처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이루어졌고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이 구매에 대한 점수는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가격 비교 페이지에서만 순위가 올라가는 거고요.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순위가 오르지 않는다. 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내 스토어에 유입이 됐을 때 그 출처가 플러스 스토어 지면이냐 아니면 가격 비교 지면이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먹고 안 먹고가 나뉜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리뷰랑 최신성이에요. 이 부분은 출처를 나눌 수가 없어요. 최신성은 상품 등록한 이후로 째깍째깍 이제 책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처를 나눌 수가 없고 리뷰도 마찬가지죠. 리뷰도 이제 숫자 달린 리뷰 수에 따라 이제 책정이 되고 점수에 따라 책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뷰랑 최신성은 이제 가격 비교 페이지와 플러스 스토어 페이지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신 리뷰에 대한 평점이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위를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유입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구매랑 리뷰에 되게 포커싱을 해가지고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다 보니 현재 계속해서 순위 로직을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네이버가 계속 순위 로직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가점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내년 쇼핑 어플이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순위가 당연히 지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제이미님이랑 제가 또 개별적으로 봐드린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플러스 스토어의 통합 페이지에 상단 노출을 시킨 케이스가 있거든요. 보면 평점이 4.91이죠. 요거를 이제 기준을 플러스 스토어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먹는 기준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서 여기에 맞춤 작업을 해가지고 통합 검색 페이지에 상단 노출시킨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플이 나왔을 때 네이버가 이제 뭘 중요시 여기냐를 봤을 때는 아까 평점이죠. 평점은 계속 중요할 거예요. 이유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최소 4.8 이상은 유지를 해라. 그래야 우리는 노출량을 늘려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탭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숫자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4.8 이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포유 영역이에요. 플러스 스토어 들어와가지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상단에 뜨는 땡땡땡 님을 위한 브랜드 혜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첫 구매 쿠폰 받기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재구매가 좀 많은 제품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첫 구매 혜택 할인 쿠폰 적용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내 쪽에 조금이라도 더 유입을 시키는 마케팅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내부, 외부 유입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어요. 이 내부 유입 마케팅이랑 외부 유입 마케팅은 뭐냐면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내 상품을 구매하는 검색 패턴이 아닌 비검색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기획전에 대해서 이제 아이콘을 열어주고 있고 이 기획전을 상품을 클릭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도 점수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측은 뭐 핫딜이에요. 핫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작업을 좀 하는데 이 영역, 이 외부 유입에 대한 영역의 점수도 이제 많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이제 할 줄을 아셔야 돼요. 플러스 스토어를 정확하게 공략을 하실 거면. 근데 지금 나는 플러스 스토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가격 비교 쪽에서 이제 매출을 더 많이 내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도 나중에 내년 상반기에 플러스 어플이 나오면 이제는 플러스에 거의 몰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배송 같은 경우에도 뭐 네이버가 이번에 작정하고 이제 미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배송, 내일 배송, 새벽 배송, 희말 배송, 지금 배송, 즉시 배송. 물론 수수료 싸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배송 부분도 나중에는 이제 네이버가 공지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황에 맞게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쿠팡 로켓 배송처럼 네이버도 이런 세세한 배송 부분들을 이 상단 탭에 많이 열어줄 거예요.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이렇게 열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가 가는 길은 좀 명확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의 동네 마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다면, 네이버는 잘 정제된 평점이 좋은 브랜드 제품 위주로 우리는 많이 밀어주겠다라는 백화점의 역할을 하는 게 네이버의 앞으로의 방향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잘 순환이 되는 제품이에요. 아까 제이미 강사님이 초기 이제 소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그 제품이 검증이 좀 됐을 때 이제 사입을 하고 이 과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상표권 준비도 하셔야 되고, 브랜드 네이밍을 하셔가지고 브랜드로 어찌됐건 간에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네이버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럼 플러스 스토어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현재 현실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트래픽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작업을 거의 다 하고 있냐면, 플러스 스토어에는 작업을 안 합니다. 대부분 아직도 가격 비교 페이지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작업을 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순위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작업을 해서 올려놨다 한들 아까 다른 요소들에 인해서 다시 또 순위가 쉽게 흘러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 페이지보다는 유입에 대한 가점이 낮아요. 아까 구매 리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점이 낮기 때문에 트래픽 비용은 어차피 그 작업 비용이 되는데, 그 작업 비용 대비 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비검색 영역에 구매 점수를 아까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외부 채널에 대한 파워가 트래픽을 쓰는 그 파워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직 플러스 스토어 유저 수가 작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매출이 7, 플러스 스토어에서 매출이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금 알려진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는 가격 비교 페이지에서 매출이 한 8에서 9, 플러스 스토어 페이지에서 매출이 1에서 2 정도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굳이 작업을 할 때 플러스 스토어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네이버에서 매출을 아직 많이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플러스 스토어 어플이 출시되기 전에는 아직 우리는 가격 비교를 공략을 하는 게 맞아요. 준비는 하되 현재 공략은 가격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래픽 얘기 잠깐 하면 아직도 이래요. 3일 만에 뭐 한 3페이지 있던 게, 근데 이 3페이지라는 거는 순위가 아니죠. 사실 구매 몇 개만 쳐도 3페이지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지금 조회수가 다 합치면은 한 15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3페이지에서 사실 1페이지 뭐 16위, 6위, 3위, 10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뭐 한 3일이면 쉽게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사용한 슬롯은 몇 개입니까? 한 3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스토어의 이 검색지면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 구자수에 따라 광고 매체를 조금 맞춤으로 하는 컨트롤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비교 페이지에서도 광고를 하고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 구좌가 상단에 4개,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일반 순위가 10개 정도 있고, 그 밑에 또 4개 구좌가 광고, 또 10개 정도 일반 구좌가 있고, 4개 구좌가 또 광고란 말이에요. 일반 가격 비교 페이지보다는 플러스 스토어 페이지에 이제 광고 구좌 수는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이제 광고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매출을 한번 노려보는 정도로만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리타게팅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라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뒤에 제가 좀 충격적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 정도만 솔직히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플러스 스토어는 뭐 노출이 어떻게 되니 뭐 어떻게 되니 이거 알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점이랑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배송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마케팅 점수 많이 주니까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마케팅 준비, 요 정도로만 해주시고, 아직까지는 가격 비교에
좀 더 몰빵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매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스토어에 유저들이, 소비자들이 와서 바로 구매하는 제품도 있고요.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나중에 구매하는 제품도 있고요.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그냥 구매를 안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 매출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총 전환 매출이, 요거는 일주일치 데이터를 제가 몇 개 업체를 모은 거예요. 총 전환 매출이 870만원 정도 나온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실제 구매 완료된 전환 매출은 250만원이에요. 그러면 87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614만원의 매출은 그냥 장바구니에만 담겨져 있고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는 금액인 겁니다. 다른 업체 한 거 더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데이터 총 전환 매출 1350만원, 구매 완료 전환 매출 얼마예요? 160만원. 그러면 장바구니에만 담겨져 있는 매출이 얼마죠? 1180만원. 엄청나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유입수가 많고 광고비를 조금 쓰는 업체입니다. 일주일에 총 전환 매출은 6천만원인데요. 구매 완료 전환 매출이 2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장바구니에 얼마가 담겨있냐? 5,850만원은 그냥 장바구니에만 담겨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시를 좀 보여드린 거고, 물론 이 데이터는 지금 네이버 GFA라는 광고에만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매출을 보여줘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장바구니 매출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약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매출들이 담겨있는데 이거를 더 전환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네이버에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총 전환 매출액과 구매 완료 전환 매출액이 똑같이, 그러니까 장바구니 매출은 안 보여줬고요. 총 전환 매출액과 구매 완료 전환 매출액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장바구니 전환 매출액까지 같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 보여주냐면 11월 7일 날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타겟 기능이 도입이 됐어요. 이건 GFA만 좀 한정적인 부분인데 나중에는 검색 광고에서도 분명히 오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광고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처럼 내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한 사람들한테만 내 광고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아까처럼 내 상품에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한테만 내 광고가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고 설정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타겟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초보분들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내 스토어에 유입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기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놓치고 있었던 이 매출들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매출이 GFA만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검색 광고에서도 이 리타게팅 광고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이 리타게팅 기능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제 유튜브에도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강의 때는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제 최근 영상 중에 조회수가 10만 넘어가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이제 리타게팅 광고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놓치고 있는 이 매출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마케팅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게 조금 심한 자료 위주로 이제 추려서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전환 매출액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면 그냥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매출이 똑같이 거의 1,000만원인 케이스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 사례처럼 6천만원이 이제 장바구니에 5천만원 있는데 구매 완료는 200만원 밖에 안 됐다. 요런 제품은 약간 고관여인 제품들이 요 정도로 심하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요. 일반적으로는 1대1 정도 비율로 장바구니에 있는 매출도 굉장히 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네이버가 야, 너네 지금 장바구니에 있는 매출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이런 기능 오픈해 줄게. 너네 이 기능 사용해가지고 장바구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마케팅 해가지고 이 매출 다 주워 담아 라고 오픈을 해준 거라고요. 요 기능이. 이해되셨죠? 요런 식으로 GFA에서 또 이제 세팅이 가능해요. 요거는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를 들어 이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한테만 내 상품 4가지를 이렇게 딱딱딱 노출시켜 줄 수 있게 GFA에서 세팅이 가능하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이버에 이거 메인 페이지잖아요. 이거 PC입니다. PC의 메인 페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광고 시간당 얼마냐면 비싼 시간에는 시간당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타임보드라고 해요. 근데 여기를 CPC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로? GFA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건데 우측은 요거를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게 돼요. 생각보다 꽤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 기능을 좀 쓰고 있고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브랜드로 내 상품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지금처럼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그인 하게 되면 바로 아래에 뜨는 요 영역입니다. 롤링보드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광고도 1시간에 2,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GFA에서 세팅 가능해요. CPC로 세팅 가능하고 지금처럼 여러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업체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세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CPC를 대충 얼마 정도 세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한 300원 정도 걸어놔도요. 지금처럼 한 260클릭, 물론 이제 요건 3일 데이터를 내가 합산을 한 건데 그래도 꽤 많은 클릭을 받아요. 비교적 저렴한 클릭으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광고가 그럼 언제 뜨냐면 지금 요 시간대 있잖아요. 이거는 입찰을 받아서 네이버가 노출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시간대에 입찰이 빠져 있는 시간에는 GFA에서 내가 이렇게 세팅한 업체들이 이제 롤링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입찰가를 높게 하면 그만큼 더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입찰가를 낮게 하면 노출량을 좀 줄여주는 거죠. 여튼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장바구니에만 넣어도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고 장바구니에만 담겨져 있는 매출을 네이버가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를 할 때 너네 장바구니에 이만큼 담겨져 있는데 매출로 안 잡혔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희한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존 광고 효율이, 기존에는 광고 효율 위주로 우리가 전략을 짰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광고 로아스를 한 500% 정도 잡았어요. 500% 정도 잡고 여기 정도로 나는 계속 운영을 하겠어 라고 업체들이 이런 세팅 값을 가지고 갔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타겟한테 최대한 유입과 매출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세팅 값으로 이제 검색 광고는 바뀌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300, 500% 잡았다. 그럼 지금은 얼마로 잡는다? 350에서 400% 정도로 잡고, 이거는 상품 마진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요 정도로 잡고 이제 이 확보한 유입에 대해서 1차 리타게팅 광고를 세팅을 하고요. 이거는 검색 지면에서도 가능하고 GFA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토어 타겟 기능, 장바구니 담은 사람들한테, 유입한 사람들한테 이 타겟 기능을 활용한 2차 리타게팅 광고로 다시 또 잡아주는 거예요. 옛날 단순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이제는 광고 뿌리고 그 다음에 내 광고를 관심을 보인 사람들 모수 추려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내 광고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리타게팅 구좌를 네이버에서 일반 구좌보다 리타게팅 구좌를 점점점 오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일반 구좌만 내가 수익률 높게 잡아서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제 지킬 수가 없어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진행을 해야 내 상품이 계속 더 알려지게 되고 더 많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은 유입을 잡게 되고 장바구니에 빠져있고 매출을 못 잡는 매출도 다시 잡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계속해서 이제 리타게팅 지면 업데이트 계속하고 있어요. 이 구좌를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좌를 계속 차지해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어버렸어요. 특히나 내년에 플러스토어 오픈하면 그거는 진짜 개인화 지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개인화 지면이라고 해도 네이버가 그 개인화 지면에서 추가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게 뭐겠어요. 그 카테고리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인 상품들을 추가적으로 노출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리타게팅 지면을 우리가 이제는 먹어야 된다. 광고 효율보다는 공격적이면서, 근데 대충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유입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제 유입 중요하니까 GFA의 일반 배너 광고 잔뜩 풀어가지고 나는 유입 많이 시킬게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체계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차, 그 다음에 2차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이 체계적인 광고 세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매 점수가 보면은 보세요. 1등부터 2등까지, 10등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보죠. 여기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요 아래도 한번 끊어서 볼게요, 20등까지. 자, 저관여입니까? 고관여입니까? 라고 따졌을 때 얘는 뭡니까? 라고 봤을 때, 야사모사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관여는 위에가 많이 팔고 아래는 못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좀 팔아요. 이게 뭘까요? 디자인적인 관여가 좀 있다는 얘기를 보여줘요. 볼게요. 얘를 봤더니 가격은 13,500원이에요. 얘는 16,900원이에요. 45,900원이에요. 16,900원이에요. 29,000원이에요. 46,500원이 12,000원이에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판매가와 판매량의 상관관계가 나왔다. 맞죠?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비싼 애들은 위에 올라가도 안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든 가격이 만 얼마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를
이 값인데 아 풀리오구나. 얘는 뭐 좀 파네요. 39,000원인데 얘가 판매가 얘가 오직에서 여기다 올린다고 해서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갈 때는 트래픽을 오지게 써야 됩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만 가도 가격이 맞으면 나갈 수도 있겠다. 완전한 저간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장가에 맞추는 게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물론 내가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잘한다면 비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장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해낼 수 있냐 없냐? 있다. 할 수도 있다. 근데 확률적으로 낮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15,900원 5개. 그래서 맞잖아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나가지? 내가 못하나? 가 아니라 상품의 카테고리의 고객 선호도가 어떻지를 따지는 겁니다. 가구매 50건에 블라인드 20건이면 통상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오픈톡방에서 많이 모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디가 네이버에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들이 다 돌려가면서 쓰는 거다 보니까 많이 당합니다. 이 큰 상품 저렴하게 가져오는 물류 꿀팁이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물류에서 진짜 돈 아끼려고만 먹으면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대표님들 분명히 10에서 15% 손해봐요. 장담 할게요 제가 아까 부가세 얘기했던 거 비슷해요. 진심이에요 저 이거 엄청 손해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건 강의 하나예요. 네, 강의 하나입니다. 수동키로 가는 거 강력하게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쿠팡 수동키로 돌리지 마세요. 네, 잘 못하시겠으면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광고 잘 모르면 그냥 매체나 AI 광고 돌리세요.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제 말에 핵심적인 게 담겨 있는 겁니다. 빨리 하지만 강의 들으면 위탁으로 진행되나요? 뭐 위탁되죠. 이건 뭐 다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일본 순위 판매 점수에서 판매 매출액과 판매 수량 중 비율을 나누자면 몇 프로씩 될까? 퍼센트로 정확히 나눌 수는 없겠네요. 근데 실제로 매출액과 수량이요? 수량입니다. 수량이 거의 압도적으로 수량입니다. 저는. 쿠팡 상품 할인율 로아스가 어느 정도, 할인율 어느 정도 먹히나? 이거는 로아스가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할인율을 먹인다고 해서 로아스가 안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로아스가 안 맞춰지는 건 전환율이 나쁘거나 상품의 CPC 금액 대비 가격이 낮은 거예요. 요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할인을 먹이는 거는 내가 상품가 원래 10,000원에 팔고 싶어요. 그럼 10,000원에 그냥 올려서 팔 거냐? 아니면 20,000원이나 20,000원 너무 심하네. 15,000원 올렸다가 이거 할인해서 10,000원 팔 거냐? 이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뭐 한 30% 먹는다. 네. 매체 돌릴 때 제이키도 계속 설정하는 게 아니요. 안 돌립니다. 제이키도 안 뺍니다. 쿠팡 광고 프로모션 같이 돌리는 게 효율적으로 좋은가요? 더 좋아요. 무료 프로모션 노출을 시키는 게 더 좋아요. 쿠팡 트래픽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건지요? PC 시크릿 모드에서만 올라가고 나머지에서 안 올라가요. 모바일로만 안 올라가요. 이거 불합니다. 거의 100% 불합니다. 초보도 강의 들으면서 사업 진행 가능합니다. 네, 잠시만요. 너무 많이 왔어요. 질문이. 제가 이거 이제 잠깐 멈출게요. 잠깐 멈추고 이런 밤새 해야 돼요. 저 그래도 광고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빨리 할게요. 국민님이 저라고 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지. 망하려고. 자, 온라인 진실의 방 4기 오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과의 전설의 오프라인 강의 다당. 네, 두둥입니다. 저희 잘합니다. 저희 강의 잘하고 오늘 알려주는 거는 10분의 1도 10분의 1 뭐야? 50분의 1도 안 돼요. 이거 알려드리고 뭐 이런 걸 대단하게 저희가 많은 걸 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거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저희는 끝도 없이 튀어나와요. 이거 얘기 대충 몇 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도 저희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8주 코스고요. 온라인 강의 130회 한 편을 무료로 드리는데 이게 원래 700만 원이었어요. 아니 4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강의 원래 할 때 8주 하면 799였어요. 그걸 이거에 드리겠다. 깔끔하게 해서 지금 20명 들어왔고 거의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요 분들 강의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뭐 자사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게 499였는데 이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진실만 4기 신청하시면 이거 다 드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합니까? 지금처럼 질문을 하는데 40명 이상 넘어가면 제가 질문에 답을 못해요. 그래서 40명까지만 딱 자릅니다. 저희는. 그게 1월 지금 시작입니다. 1월 시작이에요. 네, 1월. 지금 이미 3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수강신청서 링크를 전달하면 이거 제가 전달 드리겠다는 얘기네요. 요거 수강신청서 링크 좀 주세요. 그러면 계약금 10만 원이에요. 환불은 됩니다. 저희는 뭐 환불 안 돼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 솔직히 많이 신청 주세요. 저희 싼 편이라서 저희가. 그럼 물어봐요. 왜 이렇게 싸게 합니까? 사기치고 싶지 않고 요 정도면 돼요. 딱 맞아요. 저희가 뭐 강의 안 하면 죽는 것도 아니고 저희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에너지 쓴 만큼만 벌면 돼요. 네, 이것도 많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리고 강의비에 어떻게 무슨 1,000만 원씩 씁니까?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거 저도 못 들어요, 그런 거. 그래서 돈 그냥 굳이 그렇게 듣지 마시라. 대신에 하나 명확하게 장담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희 강의 듣고 딴 거 안 들으시게 해드릴게요. 그건 해드릴게요. 100% 모두가 매출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는 사람들과 달라요. 근데 확률은 저희가 딴 데보다 높은 편이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딴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잘해요. 네. 저희 잘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동빈님하고 저하고 둘 다 몸값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동빈님보다 솔직히. 죄송해요, 아니에요. 커리큘럼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강의가 모든 걸 다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온라인에서 궁금한 모든 게 다 있어요. 세무부터 사람 직원 운영부터 모든 게 다 있어요. 저희가 그거 강의 다 보려면 몇 날 며칠 밤새서 틀어놔야지 다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다 보란 얘기입니까? 다 보란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코스별로 나눠져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면 이거를 들으시면 되고요. 매출이 아예 신규시면 이거부터 들으시고요. 이렇게 해요. 저희가. 그래서 다 들을 수 없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손댄 친구들은 싹 다 제 지인들이 5명 있어요. 채널에 싹 다 1,000만 원 이상 법니다. 싹 다 1,000만 원 이상. 저희 형은 초엘리트 20억. 네, 이번 달 저보다 많이 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저보다 많이 팔 수도 있죠. 저희 형 한 3년 됐어요. 3년에 20억. 지금 월이에요. 연 아니에요. 월이에요. 월. 와디즈에서 6억 팔았어요. 저희 형 와디즈 1등이에요. 와디즈 1등. 역대 판매 1등. 4억 8천인가? 한 상품? 네.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봐드려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봐드릴게요. 봐드린다니까요, 저희. 예. 저희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나하나 컨설팅으로 맨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X. 못해요. 저희도 저희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강의비가 컨설팅 비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별로 컨설팅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답변 드릴게요. 하나도 안 빼고 싹 다. 저희 밤에도 답변 다 해요. 동민님하고 저 그거 많이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요. 마진 없이 어떻게 팝니까? 그거 저 혐오합니다. 에이, 이거 진짜 혐오합니다. 네. 마진 안 보면 팔지 말아야죠. 전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장담 드릴게요. 하늘에 맹세했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하늘에 맹세할게요. 안 해요. 아이고, 엄지님 누구십니까? 저희는 다 압니다. 네.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거짓말 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지금 중앙선분도 계시잖아요. 거짓말 안 칩니다. 거짓말 안 쳐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어요, 다. 네. 자, 동빈님. 네. 입 다물고 계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이제 입 슬슬 말라요. 네. 나한테 자꾸 맡기지 말라고 왜 그렇게. 아니 뭐 저희가 다 얘기해놓고. 저 감기 걸렸어요. 네. 네. 오늘 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이미 강사님이 진짜 에너지가 좀 넘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강의에도 또 연결이 돼서 이 친구랑 함께하면 참 얻어가는 게 많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저희 지금 단톡방 있는데 이거 그냥 오늘 되게 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 강의 말고 제이미 강의를 되게 좋아해 주시길래 에이, 무슨 또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이제 제이미를 제가 좀 꼬셔가지고 또 한 1시간 반씩 이렇게 좀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 들고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채찍질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동빈님이 저렇게 가만히 있죠. 동빈님이 솔직히 잘하는 거 많은데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동빈님은 이제 강의할 때 좀 풀고요. 저는 찌름 나오는 편이라서 막 떠드는 편이긴 합니다. 동빈님 저 야근 사람이에요. 돈 내면 잘하는 동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비TV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식사도 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즐거운 얘기하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저 영상 나오면 반가워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